사실 오늘이 이제 3월 27일 CQI 창립 기념일입니다. 2025년도 CQI 파트너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1이라는 건 저희가 14년 연속 보안 쪽 네트워크 분야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25, 오늘이 25 CQI 창립 태어난 지 25주년이 되겠습니다. 숫자 5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제품을 출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6만 대를 넘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누적 출하량이 이제 16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을 계산해 보니까 파트너분들이 한 220개 정도가 이렇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노고와 어떤 성원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CQI가 이 보안업계의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부터 14년 연속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노고와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의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로 보면은 1,517억, 사실 이제 CQI 업계 매출을 다 합치면 한 2,500억, 2,563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4년간 CQI가 이 스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소형 UTM이나 세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 성장을 위한 먹거리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CQI에 와서 이런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 보안 사업이라는 게 역시 정말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한 12년도죠. 이때 국내 정보보안 업계가 한 2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좀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주가도 0.31번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 주를 보니까 한 100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60배 정도 이상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그때 CQI 모두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샀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또 휴대폰 시장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 노키아, 그리고 스카이, 펜테큐리텔, 여러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 해외에는 그 오바마 폰이라고 하죠. 블랙베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고객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고 밸류를 주는 이런 회사만 성장해왔고 그런 회사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안업계로 잠깐 돌아가 보면 2012년도에 200개 보안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솔루션 기업들인데 현재를 보면 한 81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보안 기능들을 가진 회사들이 다 파편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는 정말 이 보안 시장도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몇 개의 스타 기업만 살 수 있는 형태, 이런 중심으로 생태계가 변화할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캐즘 잘 아실 겁니다. 캐즘. 전기차, 블록체인, 다 캐즘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보안 측면에서 캐즘, 사실 이 캐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어떤 그 캐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그런데, 보안 측면에서 보자면 캐즘이라는 사례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관심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암호화 기술의 시대를 열 거로 대부분 다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거의 실패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캐즘을 넘어섰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실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가전업계 CES 2025하고 그다음에 MWC 요걸 보면 AI가 가장 키워드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메인 슬로건이 같은 AI가 MWC하고 CES가 같은 게 15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CES 주제는 잘 아실 겁니다. 커넥트 하자, 설브 하자, 디스커버, 다이브 하자, 이런 모랩의 어떤 거였다고 보면, 실제 CES에서 금년도에 웅진 C급이죠.
그 북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AI 기술의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디지털로 다 읽어주고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도 다 내주고 환경음악까지 다 내주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그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혁신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나 어떤 융합, 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MWC나 이런 그 CES의 AI 기술이 결국에는 다른 기술로 연결함으로써 AI도 사실 큰 화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CQI와 관련된 그 RSA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안 시장을 잠깐 보면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RSA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보면 XDR이나 제로 트러스트, 랜섬웨어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를 잠깐 보면 이때 드디어 이제 AI 파워드 시큐리티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그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을 보면 AI 드리븐 시큐리티라는 이런 용어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말하는 그 키워드가 AI 시대를 위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AI 드리븐 시큐리티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보안업계에서도 이 AI가 그 캐즈마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이제 시장 주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RSA를 참석할 텐데 RSA에 들어있는 그 메인 그 세션들이 38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AI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CQI는 뭘까? CQI는 캐즘이라는 게 있을까? 기업이 캐즘이라는 걸 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CQI도 빠르게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당히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했고 또 이 솔루션에 많이 그 도입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QC, 뭐 잘 아실 겁니다. 포스트 퀀텀 크리토그래피라고 해서 양자 대성 암호화 기술입니다. 현재 기술로 이 암호를 해독한다는 건 거의 우리 구글도 그렇고 보면 한 200만 년 걸린다고 하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 되면 5초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QI는 재작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PQC 기능을 블루맥스 NGF에 적용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뭐 굳이 PQC를 아직 잘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사용화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공격자들은 지금 이미 이 암호화 기술로 풀 수 없는 이런 정보를 다 선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집한 거를 다 다크웹에다 저장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베스트 나오고 디스크립션 나중에 하겠다. 이런 그 HNDL이라고 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상당히 그 수집을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실 이제 RSA에 대한 키워드가 RSA에서 키워드가 이 양자 컴퓨팅이 PQC라는 게 상당히 그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새로운 위협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인식이 좀 보안 패러다임도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에는 보안은 다 인스턴트 리스판스였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은 공격이 발생한 다음에 기능별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속하게 기능별로 가진 것들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때는 공격의 유형이나 전문적인 보안 기능을 하는 방화벽부터 해가지고 엔티디도스까지 이런 장비를 선호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선호하고 실제 국내 보안 시장에서 이렇게 여전히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렇게 환경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관리 복잡도가 정책을 내리거나 실제 제어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고 복잡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에 한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만들 수 있는 걸 한 10분만 되면 이제 AI 코드를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형태. 공격의 양상이 상당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관리도 좀 어려워질 거고 위협을 세분화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트렌드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보안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결국에는 글로벌에서는 두세 개밖에 좀 살아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전 세계를 이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화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 시장, 이런 쪽에도 자체를 재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글로벌뿐이 아니고 국내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안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 파편화된 것들이 다 한 개의 보안 플랫폼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통합이 되고 있고 실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의 보안 플랫폼이라는 게 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공격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용자의 어떤 패턴,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현재 제공하는 다양한 장비들, 이런 전용 장비들이 방화벽 중심으로 해서 보안 플랫폼이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능을 뛰어넘는 고성능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말씀드렸는데, AI 중심의 보안 플랫폼, 이런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AI 드리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에이전트와 코파일럿인데, 이 AI 드리븐의 어떤 보안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 이 정보들,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을 좀 조기에 감시하고 자동으로 SOA 개념까지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현재 아시는 것처럼 로그를 수집하고 보안 위배를 감지하는 초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인텔리전스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런 앞선 말씀드린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QI로 좀 들어가서, CQI는 이런 패러다임을 변화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픽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AI 드리븐과 AI 파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I 드리븐과 AI 파워드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AI 파워드를 말씀드리면 부조정사죠, 코파일럿. 실제 저희는 DNS 시큐리티나 엔티 malware 이런 쪽에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 드리븐은 우리 챗 GPT와 같은 이런 것처럼 AI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게 에이전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AI 파워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저희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알려진 위협에 대한 것들은 TI 정보를 잘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게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특히 이제 DNS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걸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미 DNS 시큐리티나 만티알웨어 이런 쪽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탐지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미탐지된 이 악성 코드를 AI가 한 번 더 점검해서 탐지율을 98%까지 높이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드리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드리븐 중심의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저희가 이제 스틱이라는 위협 분석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AI를 활용해서 다크웹 같은 데 가서 비정형된 정보들을 수집한다든지 위협 정보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분류하고 배포하고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에센스퀘어 오픈이라는 컨셉의 우리 통합 보안 플랫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통합 플랫폼 SQL 오픈이라는 게 CQI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의 예측이 지금 보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향후 AI 기술에 우리는 이제 아무튼 우리의 고른 AI 드리븐 시큐리티 플랫폼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SQL 오픈을 좀 완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온프라미스 블루맥스를 잠깐 보면 이 블루맥스 중심의 그 프리미엄 보안 플랫폼을 반드시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알려진 거, 알려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 기능들을 통합하려면 성능이 좋은 이 고성능에 대한 플랫폼이 반드시 돼야 되고 저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APT 프리벤션이나 웹 필터링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확보해서 AI 파워드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입니다. 매니지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타프라는 저희의 그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AI 드리븐 이제 분석하고 리스폰스하고 오토메이션하는 이런 기능들인데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CQI는 이런 보안 환경이 계속 이제 급변함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꼈고 저희가 외산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개발 내재화를 통해서 다 이제 이거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0여 개 고객사에다가 원격 관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외부에 대한 솔루션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이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AI 드리븐의 에이전트 기반으로 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년 전에 SQL 오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 그게 저희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시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스트롱거 투게더 결국엔 이제 같이 함께 강하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RSA의 메인 토픽이기도 하죠. Many Voices, One Community. 그래서 이 문구는 여기 계신 저희 파트너분들 그리고 같이 이 업을 같이 하시는 이 분들하고 또 저희의 또 다양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CQI와 협력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좀 더 해주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